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마늘과 양파편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11월 29일입니다. 한 이틀 전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예보도 많이 내렸고, 서울 쪽 저 위쪽은 117년만 거의 한 100년 만에 폭설이 와서 50중 추들도 나고 하우스 내는 것도 무너져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뉴스를 저도 접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반대로 이 남부지방, 이 경남지방은 또 어떻냐 하면은 한 3일째 지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좀 나고 했을 때는 또 따뜻하다가 이렇게 또 저녁이 될 시간에는 이렇게 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거든요.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작물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영하권까지 떨어진다 해도 영하 1도 잠깐 떨어졌다가 0도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특히나 마늘, 양파를 심으신 분들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벼농사를 짓고 후반부에 지금 마늘 모종을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유는 아직 뿌리가 이게 할착이 완전히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들뜸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뿌리 쪽에 찬바람이 들어가서 얼어 죽습니다. 만약에 좀 늦게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 11월 이 11월 한 중순쯤부터 심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줘서 최근에 비가 왔기 때문에 따로 물을 줄 필요는 없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땅이 젖어 있는 느낌이 없지 푸석푸석한 느낌이라 하면은 물을 줘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만 해주셔도 마늘하고 양파가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밭을 둘러보면서 혹여 이게 마늘 종구가 드러나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 체크를 해보려고 잠깐 나왔거든요. 마늘 종구 드러난다는 게 마늘 자체가 크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딴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식으로 드러나면은 이게 얼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늘이 이게 드러났다 하면은 위에다 흙을 덮어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줄기가 나도 저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저도 저런 게 많아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신경 쓴다고 써도 이게 아무래도 깊이나 혹은 마늘 생육에 따라서는 뿌리가 더 빨리 나기 때문에 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풍이 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위에다 흙을 덮어주면은 강풍이 불어도 비닐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는 1월 달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월 지금 워낙 고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되기 전부터 이렇게 강풍이 불고 있는데, 흙을 뿌려놓으면 아무래도 밀착이 되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펄럭이면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부직포를 유공 비닐을 씌운 보람도 없고 제초 효과도 없고 보온 효과도 없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드러날 것 같다 하면 말뚝을 박는다거나 흙을 더 덮어서 밀착을 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늘 농사나 양파를 재배할 때 부직포나 비닐 덮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겨울 작물에는 직접적으로 식물이 닿은 경우에는 비닐은 안 덮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덮어야 된다면 터널 형식으로 해서 이 줄기하고는 접촉이 되지 않게끔 터널, 우리 쉽게 말해서 도로나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렇게 하면 터널 통과하듯이 많이 띄어서 안에 공기로 채울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덮는 거는, 담요식으로 덮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슬이 맺히고 하면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닐은 비추천드리고, 다만 일시적으로 덮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혹은 수분 유지를 조금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덮으면 효과는 있지만 그 외에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부직포인데, 부직포가 생각보다는 이게 1mm도 채 되지 않는 두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따뜻합니다. 우리도 뭐 신문지만 덮어도 따뜻하게 느끼듯이 작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서 한 겹을 더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안쪽에서 보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찬바람을 막아서 조금은 냉해나 뭐 동해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너무 오래 지속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건조해가 조금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안에 병충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대서마늘이나 이게 남해마늘 그리고 홍산마늘 심기 때문에 크게 뭐 덮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덮어줘야 되는 경우는 저기 한지향 마늘 심으신 지역 같은 경우는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품종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부직포를 덮어주고 안 덮어주고 차이가 있는 거지,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부지방도 만약에 덮어주는 경우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이게 반나절 만에 뭐 그늘 팍 치는 지역이다, 혹은 얼음이 뭐 12월부터 해서 얼어서 내년 봄까지 잘 녹지 않는 곳이다 하면은 덮어주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오픈해 놓는 게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부지방에서 부직포를 덮어서 농사 짓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마늘은 이제 끝났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인데도 12월 초까지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벼농사를 짓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거름을 넣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보통 11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직포를 덮어서 기온을 어느 정도 보온을 해서 자라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양파를 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부직포를 반드시 그냥 심자마자 어느 정도 후에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남부지방은 부직포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괜시리 또 잘못 덮으면은 이게 웃자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진딧물이나 이렇게 고온 다습을 인해서 또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작업을 뭐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주위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어른들 중에 만약에 덮으시는 분이 거기는 많다고 하면은 덮는 게 유리한 지역이고, 되게 10가구 중에 한 집밖에 안 덮었다 하면은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온이 일정하게 막 그렇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추운데요. 저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은 이게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내년 농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올해 같은 건 비가 좀 자주 와서 이거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고랑을 조금 더 보수를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몇 년 농사 지으면서 깨달은 건, 마늘과 양파 그리고 콩 종류는 배수가 중요합니다. 배수로만 잘 해도 농사가 잘 되거든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콩을 여기다 재배를 했다가 지금 빈밭이지만은 했는데 큰 고랑을 내고 배수가 좀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에 조금은 얕은 고랑을 내서 좀 어느 정도는 수분도 유지할 수 있게끔 했더니 훨씬 콩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물론 심은 양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도 있지만은 거의 뭐 평년 비슷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뭐 평균 뭐 통계치나 주위분 보면은 쭉정이가 많이 생기고 콩이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배수로나 이런 것만 잘 스페만 잘 피가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반드시 농촌에서 생활하시길 원하고 하면은 이론적인 공부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농사 짓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대비가 잘 되니까 좋거든요. 저희도 뭐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른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옛 것만 고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새로운 농약이 나와도 그 옛날 방식으로 해도 잘 되는데 하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운 걸 가득해 드려도 그건 안 된다라고 미리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약을 사오더라도 여기서 하라는 데만 하고 그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내 농사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촌진흥청에 가면은 농업 관련된 작물별 관련된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도 그냥 인터넷으로 딱 검색만 하면은 농촌진흥청 내에서 발간한, 기관에서 발간한 책자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 동영상도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내년 1, 2월 부터는 또 새 농업인 교육이라 해서 각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3시간짜리 혹은 뭐 하루짜리 강연을 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하실 텐데, 그거 가면은 솔직히 한 3시간 받아 가지고는 이 작물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를 하셔서 내가 평소에 이런 농사를 짓는데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더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추워서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대풍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